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개각을 한다고 하죠.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고 그 후임에 김부겸 전 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오늘 유력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정세균 총리가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대권 행보로 나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제 거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청문회를 거쳐서 만약에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그 야인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친문 후보가 나올 것인가? 뭐 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그거 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이게 사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 최대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지금 차별화를 통해서 치고 나올 텐데, 물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차별화의 선봉에 설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지금 일주일 남짓 지났는데 너무 이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친문 강성당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한참 난리를 피우고 있죠. 초선들이 반성문을 쓰니까 초선 오족이다, 뭐 초선들의 난,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너희가 누구 때문에 뺏지 않았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그 강성 친문들을 그 배척하는 그 사람들과의 차별화, 이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잠잠해질 때를 이른바 은인자중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본질적인 고민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차별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본인의 마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낙연계 의원들 한 20명 정도 하고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 차별화가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의원들이, 자, 어차피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바닥이고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기는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보면 이제 뭐 30% 선도 깨질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여기서 차기 적어도 내년 대선을 노린다면 문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 이게 이제 차별화죠. 그 짓은 못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를 했는데, 2인자라는 게 결국 국무총리라는 것이죠. 뭐 이것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국무총리가 무슨 2인자입니까? 내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다. 그것은 이낙연답지 않다. 다만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정책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 포지티브 차별화는 하겠다. 여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차별화가 아닙니다. 동의로 하죠, 동의로.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저는 고도의 정치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냐면, 자, 왜 이 시점에 그 마포 캠프에서 차별화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 시점은 많은 대권 주자들이 문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돌연 차별화 얘기를 해가면서 이게 언론에 공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복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이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이거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언론 플레이죠.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낙연 캠프에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 대통령과 나는 차별화 안 할 거야 하는 걸 국민한테 알리려고?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고도의 정치 게임이, 정치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문 대통령과 차별화, 이거는 민주당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그 차별화의 선봉에 설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다들 그렇게. 그리고 강성 친문들과 해경군 김씨, 이 문제로 한번 충돌했던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강성 친문들은 여전히 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선봉에 서고 내년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문제가 생길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해경군 김씨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의 언행, 이런 거를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도 이미 상당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문빠라고 하는 지지자 사이의 교감, 공감대,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된다고 칠 경우에, 될지 안 될지 지금 불분명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문빠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자, 이재명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친문 후보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마포 캠프에서, 이낙연이 마포 캠프에서 논의하고, 이낙연은 나는 문 대통령과 차별화 안 해, 문 대통령과 배신 안 해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문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바로 이재명과의 차별화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문빠들한테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빠 여러분들, 나는 문 대통령과 차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화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차별화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고도의 정치 게임이다, 그런 판단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나는 차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를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2등밖에 못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도 뭐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바로 이 마포 캠프에서 논의한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 또는 문 대통령 배신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 간의 차별화, 이걸로 연결될 것이고 그걸 노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거 뭐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내가 설령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대개 20 내지 25%, 뭐 그 사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이 1등 하기도 하고 윤석열이 1등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대략 10% 정도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했을 경우에 이재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의 경쟁은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났다. 약간의 그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요 사이의 경쟁은 끝났고 이재명으로.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사표를 수리하면, 그러면 이제 전 국무총리가 될 텐데 대선 행보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지사 간의 대권 경쟁은 또 어떻게 되니? 이거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최대의 적수가 될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 역시 친문 후보죠. 친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강성 친문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 이 사람을 친문 후보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여권 내에 그 공감대가 있을 때, 지금 친문들 부엉이 모임의 확대판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4.0 아닙니까? 민주주의 4.0 이사장이
도종환 의원이고 도종환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하죠.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선출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뭐 역할이 끝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원내대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출마했는데 뭐 그건 뭐 윤호중 의원이 뭐 다 벌써 다 됐다. 그래서 박완주 의원이 참패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그 친문계 의원들이 좀 꾸어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급판은 끝난 거고 이제 5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뭐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인데 그 중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가장 친문에 가깝고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그 다음 정도로 가깝고 우원식 의원은 이건 민평연계니까 민평연계도 범친문이죠. 그러니까 친문 세 사람이 싸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친문 후보가 누가 민주주의 4.0 같은 데서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재명 지사와 그 경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민주당 대권 경쟁은 뭐 이낙연, 오늘 합류하는 정세균 다 이재명 지사의 적수는 못 되고요. 친문 후보의 등장,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적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내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은 합리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을 견제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행보 뭐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이거는 본격적인 차별화는 좀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동은 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방역이라고 해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좀 이렇게 수정하자 맞춤형으로 수정하자 이렇게 돼서 사실 서울 시민들의 상당한 정도의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딱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뭘로 얹었느냐 경기도의 자체 방역. 근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이겁니다.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나만 하죠. 쉽지 않죠. 뭐 지방정부에서.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이거야 기술적인 문제죠. 시군과 협력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건의에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뭐 아니 중앙정부인들 백신 확보를 게을리하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죠.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경기도의 독자적인 백신 확보. 요걸 지금 내세운 겁니다. 독자적인.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 보면 뭐 중국산, 러시아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산, 러시아산 그 안전성이요. 지금 영국산이나 미국산에 비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령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해서 자 우리 같이 맞읍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경기도민이 거기에 동의하겠는가? 내지는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백신을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일종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중앙정부 못 믿겠어. 이거 아닙니까? 결국 말은 뭐 중앙정부의 건의해서라도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결국 중앙정부 못 믿겠어. 나는 내가 별도로 해야 되겠어. 한번 그거 검토해 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인기 발언이죠. 포퓰리즘식 논리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차별화 몸풀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약에 강성 친문들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분석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즈음에는 본격적인 차별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어제 본인 캠프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배신의 위험성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친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초반에 말씀드렸죠. 고도의 정치 게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뛰어넘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뛰어든 여권의
대선 구도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